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17개 시도별로 발표한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가 마련됐는데요. 공항 경제권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과 글로벌 바이오 혁신, 또 공공의료 강화 등, 또 수도권 매립지 운영 종료 등도 포함됐고요. 인천의 오랜 현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자,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과연 인천 현안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좀 소개한 이 국정 과제들, 또 정부가 제시한 인천의 7개 공약,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의견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은 해묵은 현안을 열거하는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이거나 전향적인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일대 공약을 보면 크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해수부를 이전하겠다가 일대 공약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AR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것과 달리 인천의 경우는 인천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는 건데요. 임팩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K콘텐츠 내지는 마이스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세부 추진 과제인데요.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잘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청라에 지금 동구장 아레나 대규모 공연장이 지금 건설 중인 사업에 있고요. 마이스 산업 경쟁력도 사실 인천만한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인천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게 일대 공약으로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머지 공약 별로 없는 거죠. 예. 다만 이제 항공 산업 관련해서 항공 정비 산업 MRO 사업에 있어서 사천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참신함이 떨어지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은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번 국정 과제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저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도시의 상을 공약 1, 2에 잘 담았다. 지금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AI 혁신과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겠다. 네. 이 구상을 저는 이번 이 국정과제에 잘 담았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요. 두 번째는 난제를 이번 공약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수도권 매립지 종료인데요. 이건 그동안 이게 해묵은 과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도 해결을 못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저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이번 국정과제 인천 7대 공약은 그래도 균형 있게 잘 담겼다라고 봅니다. 예. 약간 미묘한 차이가 좀 두 분께서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더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공약들 또 정책들 사안 중에 유독 좀 기대해볼 만한 게 있다면 두 분 의견 추가로 듣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AI 혁신과 그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의 수준으로 이것을 이제 바이오의 어떤 도시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혁신 도시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국정과제의 당김으로 해서 정부의 어떤 힘을 얻게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AI 혁신에 있어서는 뒷부분에 좀 비판을 할 예정이고요. 바이오 클러스터 부분 역시 이건 좀 외부 변수긴 합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무역 협상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이제 미국 현지에다 해야 될 문제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요. 기대할 만한 공약, 인천 해사법원 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번에 공약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국제해사법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산에도 마찬가지로 해사법원 추진하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대선 공약대로 인천은 국제해사법원 유치가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부산은 이제 국내의 해사법원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화하는 사업 역시 그리고 우리 부평 캠프마켓 부지 안에다가 공원 조성 공약 역시 해볼 만하지 않나. 사실 이 두 공약은 법안이 통과를 돼야 됩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국가도시공원법에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부평 캠프마켓 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역시 미군 반환 공여지 특별법이 있는데 이게 공여지 부분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인근 주변 지역까지 공여지까지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포함돼서 통과돼야만 이제 부영공원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예. 지역에다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번에 공약 내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법안 통과라든지 긍정적으로 잘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보고요. 최근에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역시 포함됐다는 점 볼 때도 부평 캠프마켓 내의 공원화 공약은 잘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임기 초에 좀 인천에서 기대할 만한 그림들은 일단 보이긴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항 경제권 발전 전략이 포함됐는데 이제 청라도시를 문화 콘텐츠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인천 청라와 영종이 이제 그런 준비를 물론 인천 입장에서는 뭐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현재 이걸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 경제권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가 일대 공약입니다. 뭐 이 우선순위로 공약을 배치를 했는데요.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의 특성상 괜찮은 공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라든지 K 컬처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관문이 인천국제공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영종 예. 더 나아가서 청라의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라 스타필드에다가 동구장이 구워지게 되고요. 그 동구장을 평상시에는 야구장을 쓰다가 대규모 아레나 경기장,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K컬처, K팝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어요. 대규모 공연장이. 그런데 이걸 청라에 만들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뭐 영종과 청라를 이렇게 글로벌 허브 도시 공항 경제권을 개발시켜서 심지어는 K 컬처 문화까지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저는 기존에 하던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여기 포함시켰나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지원하고 더 어떻게 영종에다가 공항 인근에다가 공항 경제권을 어떻게 할 것이고 K-팝 그리고 K 문화를 어떻게 육성시킬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일단 관광 인프라, 문화 콘텐츠에 대한 뭐 K-팝의 경쟁력이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잘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이 교수님께서는 예. 이번에 왜 국정과제에 이미 하고 있는 이런 과제들이 네. 대거 이렇게 포함이 됐느냐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과제일수록 현 정부가 매듭을 지어가는 과정 예.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지금 인천시 지방정부의 힘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저는 그런 네. 신호라고 보거든요. 지금 청라나 영종이 이런 K 콘텐츠, K 컬처의 어떤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 진행 중인 사업이고 청라 같은 경우에 지금 K 컨랜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이 뭐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진행된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 소위 글로벌하게 만들어가는 것 예. 그건 정부가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청신호가 켜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영종은 이제 공항과 가장 근접하고 또 지금 이미 복합 리조트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외에도 좀 알리고 하면서 이런 이제 뭐 문화 관광 또 이 영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좀 잘 접목한다면 앞으로 청라와 영종이 지금 이제 계획한 대로 어떤 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한 이제 문화 콘텐츠의 어떤 이 장소로 국내에도 이렇게 이름이 날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뭐 말씀대로라면 정부에서 뭔가 더 후속 지원책들을 실질적으로 내주어야 그렇죠. 가능한 일들인데 지금까지는 민간이라든가 이미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약간 조합한 느낌 같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또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바이오 클러스터, 이제 송도가 사실 주목을 받아온 인천에서의 상징적인 지역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 이후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우려들도 같이 들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현재의 지역적 현안과 연결시켜서 좀 추진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이런 대기업 중심이 좀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에 저는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이제 국정과제에 들어간 이상 2단계가 아니라 이제 산학형 그리고 병원까지 함께 해서 뭔가 그 R&D 컨소시엄도 좀 만들고 그리고 그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같이 유기적으로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다층적인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바이오 혁신 도시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AI와 바이오를 좀 접목하는 것. 예. 그게 저는 좀 시대가 또 요구하는 또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신약을 개발한다던가 또 뭐 질병을 예측하고 진단한다든가 또 유전체를 분석한다든가 이러한 기술을 이제 산업화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대기업 중심의 바이오 산업 단지에서 좀 다층적이고 또 AI와 접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마 국정과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더불어 좀 걱정해야 할 것이 이제 첨단 산업은 뭐 당연히 앞으로 챙겨야 될 일들이고 그 수도권 국가 경제 기둥이었던 또 인천의 이 제조업 국가 산업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노후 산단 참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예.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가 지원 좀 살펴볼 게 있나요? 저는 이번 국정과제 공약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3대 공약 7번째 추진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노후 산단을 스마트 네.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겠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남동공단이라든지 부편 주한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염두에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남동공단 그리고 주한 부편공단은 이미 스마트 사실 그린 산단이기도 합니다. 남동공단은 2019년도에 지정이 예. 됐고요. 2023년에는 뭐 우리 부평 산단 역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좀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스마트 그린 산단 전환이라는 거 어떻게 그 내용을 채워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데 따라서 DX라고 하죠.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아까 말한 인공지능 AI 이제 인공지능 전환을 AX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 기존의 산단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을 시켜서 예. 노후 산단을 집적화하고 고도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요. 지역 특화 제조 데이터 공모 사업 하고요. 예. 또 AX 실증 당산 사업에서 인천이 다 떨어졌어요. 공모 사업에서 특히 제조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구, 울산, 충북에 밀렸고요. 더 나아가서 AX 인공지능 전환하는 실증 사업은 전국에 스마트 그린 산단이 21개입니다. 우리 인천에 지금 2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21개 중에서 10곳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인천이 다 떨어진 겁니다. 올 상반기에. 물론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엊그저께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오히려 지방을 더 육성시키겠다는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다 이거는 오히려 더 수도권에서 더 집중하고 더 육성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 고배를 연거푸 마셨다는 점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발상의 전환,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을 더 기회가 되면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앞에 좀 기대하는 그 얘기를 했던 것들 중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그러니까 대체 매립지 마련에 대한 종지부가 사실은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인천 입장에서는. 자, 이게 이번에 정부 정책 과제에 포함돼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쓰레기 매립지 종료라고 명시적으로 국정과제 안에 포함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의 정부와는 다르게 이번 임기 안에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 소위 종료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지켜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대체 매립지를 정말 찾을 수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세 개의 광역단체 간에 정말 제대로 된 협의가 지금까지 있었느냐. 형식적으로 세 개 시도 단체장이 만나고 정부가 같이 뭐 하는 그런 그림은 있었지만 이걸 정말 인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천의 고통을 이번에는
정말 끊을 수 있게 종료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는 이 임기 안에 5년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했는데 당시에 제2매립장 상부 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요. 이 서구에서 좋아할 리는 없죠. 그렇죠. 반응이 좀 서구 어땠습니까? 주민들의 뭐 최대 관심사는 언제 어떻게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느냐예요. 그런데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김성환 장관이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한 건 좋아요.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이 상부 공간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성하겠다. 취지는 좋죠. 방향성은 맞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뜨거운 감자에 대한 언급 없이 그 얘기만 하고 가니까 당연히 서구 주민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좀 신중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국제 문제에서 돌아와서 다시 국내 문제에 집중할 정부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타운홀 미팅 계속 이어가기로 했잖아요. 분명히 이제 인천도 전 올이라고 보고 그 중에 현안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매립지 문제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자리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기대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두 분께? 예. 먼저 말씀하시죠. 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타운홀 미팅은 이제 인천에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도권 매립지 종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뾰족한 대책, 뭐 대체 매립지 얘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전향적으로 뭐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국무총리실 내지는 대통령실 소속의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빨리 해결하겠다 정도가 그나마 파격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까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타운홀 미팅을 하기 전에 이 수도권 매립지 관련한 다른 어떤 그 논의의 장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천의 가장 큰 환경 현안인 건 맞지만 이게 정부와 인천만 얘기해서 이게 어떤 해결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정부가 함께 만나서 먼저 이 문제를 뭐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만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먼저 따로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타운홀 미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면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전담기구와 그다음에 특별법 제정 정도를 지금 인천시에서 요구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현 정부에서 이 국정과제 안에 포함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일단 두 분 말씀을 들어봐도 뭐 이렇게 개운하진 않습니다. 뭐가 시원한 기대는 가지 않는데,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타운홀 미팅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하는 게 또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인천에서는 제2의료원을 캠프마켓 부평 미군기지 부지에 입안을 한 상태로 계속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장애물이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병상 총량을 갖다가 관리하는 상황이고 또 병상 공급 과잉 문제는 또 다른 고민이기도 한데 가능성이 더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가 굉장히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기존에 있는 제2의료원, 인천의료원의 적자와 또 재정 부담이 좀 가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병상 공급이 어느 정도 지금 과잉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지금 복지부에서 잘못 보고 있는 이유라고 보입니다. 지금 인구 대비해서 공공의료 병상 수랑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 점유율이 굉장히 지금 인천이 낮은 편이거든요. 더군다나 국립병원조차 지금 대학병원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의료원에 대해서 건립이 어렵다라고 정부가 보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라는 그 인천의 공약을 이번에 내세웠기 때문에 적어도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포함해서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2의료원 건립을 할 수 없다라고 정부가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교수님도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부평 캠프마켓 내
의료원 설립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공약에 일단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 바로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종에다가 뭐 응급의료센터라든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형태로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후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타운홀 미팅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관련된 소식 발생하면 다시 이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